혹시 여러분은 퇴직 후에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손맛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마감에 쫓기며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무 냄새 맡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은 퇴직 후 목공 취미로 제2의 삶을 시작해 지금은 작은 공방의 대표가 된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새로운 가능성과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8세의 김도연 씨입니다. 20년 넘게 인테리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그는 정년 2년을 남기고 스스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이상 새로움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매번 같은 스타일, 같은 고객, 같은 말. 디자인이 아니라 복제에 가깝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퇴사한 뒤 그는 처음엔 쉬는 게 좋았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새벽까지 야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집에 있으니 나만 세상에서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목공 입문 클래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평소 목재 가구를 좋아했던 그는 별 생각 없이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못 하나를 똑바로 박지 못해 강사에게 몇 번이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잡던 손으로 이제는 나무를 깎고 사포질을 하며 결과물이 눈앞에서 완성되는 과정을 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누군가의 주문에 맞춰 디자인했어요. 하지만 목공은 내 마음이 곧 도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죠. 그의 첫 작품은 작은 수툴 즉 의자였습니다. 거칠고 어설펐지만 아내는 그 의자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꼭 당신 같네. 완벽하지 않은데 따뜻해. 그 말에 김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3시간씩 작업을 했습니다. 아침엔 동네 산책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루하루 그의 손끝이 익숙해졌고 어느새 집 안가구의 절반이 그의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1년쯤 지나자 주변에서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책상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선반 어디서 사요? 그렇게 시작된 주문이 점점 늘어나자 김 씨는 아예 공방을 냈습니다. 이름은 나무숨. 퇴직 전엔 숨막히게 일했지만 이제는 나무의 숨을 듣고 산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하나 만들기도 벅찼지만 지금은 주문 제작까지 하며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에요. 그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차를 한 잔 마시고 공방으로 향합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무를 자르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시간에 쫓겼지만 지금은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목적이 사라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그 목적이 다시 생겨요. 결과물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공방을 내기 위해선 초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장비, 임대료, 재료비까지 합쳐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당신 이제 벌이도 없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지금 아니면 평생 못 해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지역 공방 네트워크를 통해 전시회에 참여했고 SNS를 통해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젊은 창업자들과 협업해 업사이클 목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목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퇴직 후의 성공은 단순히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은퇴 후 삶이 완성됩니다. 김 씨가 처음 공방을 열었을 때 그는 이제야 내 이름으로 명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30년 직장 생활에서도 얻지 못한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 후 취미가 삶의 제도약으로 이어지려면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을 것. 돈이 아니라 흥미가 먼저입니다. 김 씨의 목공처럼 처음엔 단순히 즐거워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둘째, 생활비와의 균형을 잡을 것. 초기에는 수익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일부 감당 가능한 선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퇴직금 전부를 쏟는 건 위험합니다. 셋째, 사람과 연결될 것.
공방,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 타인과의 교류가 있어야 꾸준히 지속됩니다. 혼자 하는 취미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은 오래갑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퇴직 후에도 일은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목공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통해 김도연 씨는 자신을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디자인은 계속돼요. 다만 이제는 사람의 삶을 디자인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손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3시간이라도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 길 끝엔 돈보다 값진 삶의 손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여전히 길고 그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대하지만 막상 맞닥뜨려보면 그 자유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진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부름받을 일도 해야 할 일도 없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쉽게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퇴직 후의 진짜 과제는 돈을 버는 일보다 살아갈 의미를 다시 짓는 일이다. 김도연 씨의 목공 창업기는 그 의미의 재건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으로 나무를 만지며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것이 첫 출발이었다. 퇴직 후의 불안은 대부분 소속의 상실에서 온다. 사회적 역할을 잃은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공허함을 느낀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작은 역할의 회복이다. 그 역할이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에게는 나무 의자 하나를 만들어주는 일, 누군가에게는 글 한 줄을 쓰는 일, 누군가에게는 텃밭을 가꾸는 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내며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김 씨가 목공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수입이 아니라 자존감의 복원이었다. 그는 이제야 내 이름으로 명함을 만든다고 했다. 직장에서는 언제나 회사의 이름 아래 존재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을 만나고 작품을 낸다. 은퇴 후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다시 성장한다. 퇴직 후 취미가 성공적인 이막으로 이어지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꾸준함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흥미를 잃는다. 하지만 새로운 일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김 씨는 매일 3시간씩 꾸준히 작업했다. 그 3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꾸준함은 실력을 만들고 실력은 자신감을 만든다. 둘째는 현실 감각이다. 열정만으로는 지속이 어렵다. 재료비, 공간 임대료, 장비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 은퇴자는 현금 흐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창업이나 취미의 확장은 반드시 재정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익보다 먼저 유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김 씨는 처음부터 공방을 크게 열지 않았다. 소규모로 시작해 수요를 확인하고 점차 확장했다. 그 과정이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셋째는 관계다. 은퇴 후 혼자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지속이 생긴다. 그는 목공 동호회와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서로의 작업을 공유했다. 전시회와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과의 연결을 넓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는 동기이자 지속의 에너지다. 목공이라는 물리적 작업은 동시에 심리적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나무를 다루는 일은 느리고 반복적이다. 그러나 그 느림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포질을 하며 나무의 거친 결을 다듬는 시간은 자신 안의 불안을 다스리는 시간이다. 결국 사람도 나무와 같다고 김 씨는 말했다. 손끝에 정성이 닿을수록 단단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난다고. 그는 이제 목공을 통해 지역 청소년을 가르치며 삶의 기술을 전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취미로 시작된 일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씨앗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확장이 아니라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의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의 구조가 바뀌며 시간의 흐름이 변한다. 과거의 직업적 성공이 새로운 삶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익숙함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배움을 받아들일 때 성장의 가능성이 열린다. 김 씨가 퇴직 후 목공을 배운 건 50대 후반이었다. 처음엔 손에 못이 박히고 톱질이 어설펐지만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무는 한번 잘못 자르면 다시 붙일 수 없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잘못 자른 부분을 메우고 다시 다듬고 새로운 선을 긋는 일. 그것이 은퇴 후의 삶과 닮았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이전의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과거의 직책, 명함, 사회적 지위를 붙잡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욕심이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다. 김 씨는 자신이 쌓아온 디자인 경력을 내려놓고 초보 목공인으로 다시 서는 용기를 냈다. 그 선택이 자유를 주었다. 퇴직 후의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의 삶에서 성공은 적응의 속도가 아니라 태도의 방향에 달려 있다고. 남은 시간을 소비하는 태도로 살면 허무가 찾아오고 남은 시간을 창조하는 태도로 살면 의미가 찾아온다. 김 씨는 후자의 길을 택했다. 매일 목재의 향기를 맡으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물건을 만드는 일에서 존재의 보람을 찾았다. 그게 바로 일의 본질이다. 은퇴 후의 일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정신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 기반의 활동을 꾸준히 하는 은퇴자들의 우울감 지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낮다고 한다. 경제적 여유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균형이다.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작은 일,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타인과 연결되는 관계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은퇴 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김도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목공 대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마음이다. 퇴직이 인생의 쉼표가 아니라 다시 첫 문장을 써 내려가는 시간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이어가는 첫걸음이다. 나무를 깎듯 하루를 다듬고 사포질하듯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자신을 만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다 보면 어느새 삶은 다시 빛을 낸다. 오늘의 교훈은 단순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작이다. 누군가의 요청이 아닌 내 손으로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두 번째 일생의 개교벨이 울린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나이도 돈도 아니다.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찾는 용기다.